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문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문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계획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64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의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호국구원의 달 6월을 맞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8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다목적 방사능 가습기 입지로 우리 충북 고창이 선정되었습니다. 다목적 방사능 가습기 구축 사업 유치를 위해 앞장서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방사능 가습기 충북 유치를 위해 적극 지지해 주신 560만 충청권 주민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방사능 가습기 구축 사업이 사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82회 정례회는 지난 2018년 7월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11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도의회는 164만 도민의 대입구로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입법 활동과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많은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했는데 그 중에서 의원 발의 건수가 163건으로 10대 의회 같은 기간에 비해 37%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49건의 각종 조례안을 비롯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모두 4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기획위 중에도 지역 변화를 청취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펴왔습니다. 특히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 도의회 입법정책 담당관실을 신설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조례제정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의정사당 처음으로 지난해 9월 도의회와 충청북도가 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하고 2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장 인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충북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앞장섰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 해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소방복합 치유센터 유치 건의안, 충북 차세대 방사망 가습기 구축을 위한 건의안 등 8건의 건의안을 채택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대변해 소개의 성과도 얻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원포인트 회의를 여는 등 위기 극복에 의정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는 도화교육청이 2019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충청북도 수경 예산안, 도래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해 도화교육청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내년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교육청에서는 결산,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주와 제천을 중심으로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확산 방지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중고등학교 전학년이 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산발적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이 큽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학생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유정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동료 의원 여러분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정례회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회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충청소방학교 발전 강한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영구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의회 기본조례안 등 의원관리 조례 규칙안 19건, 충청북도시가 제출한 충청북도 천연물 산업 육상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 모두 33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본회의 회의권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 의원님, 윤남진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문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이나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82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내부해드린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8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정 의원님과 김기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82회 도의회 정례를 맞아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 속에서도 다목적 방사망 가습기가 충북 고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4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고창 방사능 가습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습기로 구축되고 대한민국의 친절한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충북으로의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갈수록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3단계에 걸쳐 총 8,122억 원을 투입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생계 절벽에 놓여있는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긴급 생활 지원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물론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시군과 함께 4단계 대책인 충북정 유릴 사업으로 총 1조 97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마을 유릴 사업과 투자 유치 유릴 사업, 시군 대표 유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총 1조 9,092억 원을 투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정 유릴 제1호 사업으로 주민들과 지역 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우리마을 유릴 사업에 총 70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유릴 사업은 도내 전 시군의 3,079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2천만 원씩 지원하여 마을 각국이 시험마을 조성, 체육공원, 마을 주차장, 꽃길 조성, 마을 해관, 스마트 방송설비 구축, 농기계 창고 정비 등 생활 밀착형 지역개발 사업을 주민회의에서 자유 결정하여 시행토록 한 사업입니다. 또한 시의 동지역에는 동별로 2억 원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마을 유릴 사업은 연인원 10만 명 이상의 마을 주민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수건사업 해결, 주민 자치 실현이라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충북정 유릴 제2호 사업에는 1,930억 원을 투입하여 투자 유치 유릴 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선 다목적 방사능 가습기 구축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방사능 가습기와 관련 있는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년의 4배 수준인 9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착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8년간 0.8% 저리로 제공하는 한편 투자협약 기업 지원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조기 가동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실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는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와 외국으로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유탄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유통 기업을 위해 10만 평 규모의 임대 전용 단지를 조성하여 50년간 1%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글로벌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별도의 투자지역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유통기업의 성공적 정책을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과제 우선 선정, R&D 센터 임대시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형 뉴딜 3호 사업으로 시군별로 지역 발전을 선도할 대표 사업 2 내지 3개를 시군 대표 뉴딜 사업으로 선정하여 총 8,332억 원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해당 시군과 수차례 협의하고 전문가 참 등을 통해 발굴한 시군 대표 뉴딜 사업의 총 규모는 29건에 8,332억 원입니다. 이 중 신규 투자 사업은 우왕산 명품 둘레길 조성 등 16건에 3,675억 원이며 기존 사업 중 조기 완공을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제천 바이오 첨단 농업복합단지 조성 등 13건에 4,35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8,90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조 3,004억 원, 특별회계가 5,90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조 4,800억 원의 7.5%인 4,104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국형 뉴딜 1호 사업인 우리마을 뉴딜 사업에 204억 원을 2호 사업인 해외 유통기업 유치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전출에 100억 원을 3호 사업인 시군 대표 뉴딜 사업에 192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한쪽 행사 및 상권 활성화 사업비 3억 원과 정부에서 확정 내시한 긴급재난지원금 국비분 등 3,852억 원을 증액 편성한 한편 재난지원금 도비분 등 24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제11대 전반기의회를 훌륭히 이끌어주시고 도정 현안 해결에도 열정적으로 앞장서 주신 당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다목적 방산 가습기 유치, 중국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와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중국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중요한 고민마다 큰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도가 고시마에 마련한 중국형 뉴딜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심사, 결산 및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서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서원구 사직노총 수곡동 서창원 의원입니다. 금년도 3월 6일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 교육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 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조건으로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립 계획을 세워 대상학교 선정을 위해 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일들은 이전에는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여겨졌던 기존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호 교육감님의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교육은 학교와 지역이 같이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역 주민과 학교 시설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육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이 교육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봅니다. 또 현대사회의 교육은 단순히 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교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복합시설 설치의 개념을 기존의 도심 공동화 현상에 의해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권은 점차 학생 수가 줄면서 기존의 학교 시설 내에 유휴 공간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교육 현장에 필요한 각각의 시설은 학교마다 배치가 됨으로써 기존의 공간 활용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예를 들어 본 위원회 지역구인 수곡이동 수곡초등학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곡초등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많을 때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가 많을 때에 별관을 지어 강당으로 대용하여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학교의 수건 사업이던 다목적 강당이 신축되었습니다. 이제는 공간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곡이동은 단일동으로 면적이 제일 작은 행정동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밀집도는 청주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부지 내에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역의 마지막 남은 개발 부지인 잠두봉 공원의 공원 개발 완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늘어날 학생의 수까지 예측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학교의 유효 공간을 예측해서 지역 주민들과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정부의 정책과 충북교육청의 행복교육 사업에도 부합되는 학교라고 봅니다. 우선 별관 건물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회 생각으로는 시설은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운영비는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각각의 기반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청주시의 지원을 일부 받아서 운영되는 인근의 상가 지하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과 학교 내에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도서관을 합쳐 규모를 확대해서 간다면
운영과 시설 면에서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지역의 여러분들과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된 마음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지역에서 공론화해서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학교의 구성원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허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 소방위원회 연종석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군 선거구 연구소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을 구역으로 하는 배산진평교육지원청의 분리를 통한 진평교육지원청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학교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추세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환할 수 있는 교육 행정 서비스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된 진평교육 지원청 설치는 더욱더 절실합니다. 2020년 현재 진평군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중학생 총 3,35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는 배산군 문화와 학생 수는 약 1,727명으로 1,628명이 많아 재학생 수가 무려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은군 1,987명, 영동군 2,948명, 단양군 1,633명보다도 많아서 진평군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7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평군은 2003년 8월 30일 자치단체 출범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교육지원청이 없는 교육자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물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타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중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은 37개로 53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광역시 부단위와 인접시 단위의 복수 관할로 군 단위의 복수 관할은 진평군과 배산군이 유일합니다. 진평군은 군 출범 이후 2018년 8월 28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지정부를 거친 진평경찰서 신설 개헌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경찰서 신설이 확정되었고 현재 경찰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진평경찰서 신설 예와 같이 진평교육지원청 신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교육지원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개정을 통해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평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교육청은 교육부를 설득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 노력이 요구되며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에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 청원교육지원청 폐지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신고현군에서는 진평교육지원청 신설을 건의하였으나 교육청에는 이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아 교육지원청 신설의 기회를 놓친 바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리고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진평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교육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도 성호 윤남진 의원입니다. 조경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수호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분 여러분, 농촌적인 교육 정책은 경제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과 세대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회적 정책입니다. 목도의 전환학교 추진은 지역 사회적 관점에서 교육청 주의 일반 플랜식 정책 추진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는 협치가 필요하기에 본의원은 충북도 교육청이 목도고 전환학교 추진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통해 도난 목도고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목도고 폐교를 결정하고 주민 총동문회 등 지역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치 않는 전환학교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환학교는 1년 교육과정으로 국내에서는 모리스의 학교, 창원 자유학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공 사례가 없으며 전환학교 추진은 지역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전환학교의 대안으로 부산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학교로서 도내 9개 시군에 23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유기농 특화군인 기산군은 유기농 관련 산업단지 및 반도체 기업 유치와 연계한 농업 분야의 고등학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산군에는 단 하나의 특성화 고등학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군과 단양군의 경우 외부에서 진학하는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많아 소재 중학생 수보다도 고등학생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전국 최초 골프 보건관련 학과 개편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한 한평골프고와 전남보건고의 특성화고 개편 성공 사례처럼 대상군의 교육 기반 유지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 공업 분야 학과, 병행 특성화고로서의 개편이 절실합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유지, 다양한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 또한 목도구의 전환학교 추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 실패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도교육청의 허브의 조정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국에는 26개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고상고는 전교생 95명으로 보통과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교육 다양성에 대한 수요와 고상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2018년 대한교육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현재 1, 2학년 대안학교 과정, 3학년 일반고 과정으로 8학급 119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학부모, 동문회, 교육직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과 공감을 통한 대한교육 특성화고 개편을 위한 대표적 우수 성공 사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환학교에 지역에서 제한한 특성화고나 국립형 대안학교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건의 사항들에 일절이 제고 없이 전환학교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해 함께 행복한 교육이라는 교육적 책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충분 교육은 교육감님 혼자 하신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이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대산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방치될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실 강곡히 촉구드립니다. 농촌 지역의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도시 지역 학생들이 역으로 농촌 지역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도고 전환학교 추진 방향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 모두가 진심을 다해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목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환경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지역 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교육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이 활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의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국민 여러분, 정성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지의 선거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문건을 영원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만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그 직무를 유지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큰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개정 법안이 지난해 3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문의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지금의 참담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발의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988년 지자체 부활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뀐 것입니다. 법과 현실의 간극은 커질 대로 커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투명성,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 전문인력 지원을 명문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전개하여 자치분권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지방의 인감도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기 좋은 여건이 되도록 정책과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K방역 성공은 지방분권의 힘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스토어와 같은 창의적 방역, 감염자 추적과 생활지원, 재난지원금 제한 등 위기적 상황에서 탁상 공론과 관료 독립성에서 벗어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과 현장 의료진들의 피와 땀이 되어났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뛰는 불뿌리 자체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도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한 시대적 이유인 것입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지방분권형 국가로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청년실업 등의 사회적 난제들을 중앙정부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낡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을 지키며 균형발전 완수라는 소명을 지닌 우리 지방의회는 21대 국회에 준엄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주민중심, 지역중심이라는 시대 변화의 거대 담론을 법안에 담아내 지역과 중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내도록 주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선언과 호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힘으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0년 넘은 낡은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 구체적이고 상시적인 활동이 가능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북 지역 각 시군의회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리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충북에서 전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전국적인 연대와 지방의 힘이 국회를 추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낡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정이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추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님 안내 말씀 전달해